자, 오늘은 주제 13번으로 넘어와서요. 동아시아로 돌아옵니다. 동아시아에는 어느 나라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요 세 개의 나라 역시도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그렇죠. 국민이 통치하는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운동에 큰 성공을 거둔 나라는 안타깝게도 니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재빨리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나름대로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을 전개하는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먼저 오늘은 중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개항을 하게 되네요. 원래 당시 중국은 마지막 왕조였던 청왕조였죠? 자, 그 청왕조는 원래 굳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항구를 열지는 않아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쉬운 거는 유럽 국가들이죠. 특히 유럽인들 중에서 차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렇죠. 영국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그래서 영국인들은 인도에서도 물론 홍차를 마시기도 하지만 청나라는, 중국 청나라는 차, 역시 중국의 차도 나름 맛있고 좋지만 얘네들은 차를 얘네들이 만든 도자기, 자, 여기에다가 차를 마시면 더 맛있는 거죠. 선생님도 매일 밀크 커피, 커피 믹스를 마시는데요. 종이컵에는 절대 안 마셔요. 왜냐하면 맛이 없거든. 그래서 커피 찻잔을 꼭 준비해서 마셔요. 왜냐? 느낌이 달라요. 아마도 영국인들은 중국의 차를 중국의 도자기에다가 마시면 더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도자기를 영어로 하면 어처구니 없게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가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의미로 도자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하면 도자기다라는 생각을 영국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단 옷을 입으면 완전 금상첨화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아줌마들은 중국산 차를 중국산 도자기에 중국산 비단 옷을 입고 마시는 게 가장 행복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상인들이 청나라에 와서 요 세 가지를 사가고 싶기 때문에 이 청나라는 가격을 엄청 높이 올리는 거예요. 부르는 게 압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당연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아니라 적자, 손해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영국이 손해를 봐야 되는가? 빨리 저 청나라가 항구를 여러 개 개항을 해서 자유롭게 차 비단 도자기를 사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영국인들이 이 무역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들이 좀 비겁한 짓을 해요. 자, 어떤 짓을 하냐면 영국이 이미 식민 지배를 하게 되었던 옆에 있는 인도 있죠.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 아편을 몰래 중국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그 아편을 판 값으로 청나라에 차 비단 도자기를 사는 거죠. 요거를 이른바 무슨 무역이라고 하느냐? 삼각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 무역. 자, 우리 요거 교재에도 삼각 무역에 대한 내용이 53페이지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삼각 무역. 자, 여기 내려보면 삼각 무역 이렇게 있죠. 인도에서 뭐를?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차 비단 도자기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에다가는 영국에서 기계로 만든 면직물을 또 갖다 파는 거죠. 이렇게 영국에서는 인도로 면직물을, 인도에서는 특히 뭐를? 아편을 청나라에서 또 이거를 차 비단 도자기를 사오는 이렇게 돌고 도는 무역 형태를 삼각 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의 어떤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편을 청나라에 팔아먹는 거죠. 근데 아편은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마약이죠. 양귀비. 뭐 마약이란 말이야. 양귀비 재배해가지고 이제 가루 만들어서 이 마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에 막 중독이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청나라나 영국이나 전쟁하자마자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그래도 청나라인데 중국인데 어느 정도 버티겠지 했는데 그냥 영국 함대 몇 대 와서 대포 쏘니까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청나라가 별거 아니었던 거죠. 청나라 역시도 영국의 포함, 함대의 위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니.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순식간에 청나라가 패하고요. 그에 대한 조건으로 대가로 난징에서 전쟁 이후에 조약이 체결돼요. 이게 이제 난징 조약이에요. 자, 무슨 전쟁 이후에 체결되었던 제1차 아편 전쟁 이후에 체결되었던 조약이 난징 조약인데, 자, 이 난징 조약에서는 당연히 영국이 이겼기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원하는 거 뭘까요? 항구 5개 개항해라. 그리고 홍콩, 요거 영국이 우리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여기는 가져가겠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행이라는 거는 청나라가 외국인과 무역할 때 무역했던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공행이라는 상인은 청나라의 무역을 독점하는 독점 상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행은 청나라의 청의 무역 독점 상인이었는데 얘가 지만 무역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지가 갑인 거죠. 막 그냥 영국 상인들 대무시하고 야,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 값을 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영국 상인들은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행을 폐지해라. 자유롭게 무역을 허용하라. 라는 거를 요구했던 것이 이게 난징 조약이에요. 특히 난징 조약 우리 홍콩. 이 홍콩이 이때 넘어갔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제2차 아편 전쟁이 터지는데 2차 아편 전쟁의 원인은 에러호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에러호라는 거는, 자, 요거는 교과서 172페이지, 여기 사건의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 그거 볼게요. 자, 요거는 에러호라는 영국의 배가 있는데, 이 배의 선원들을 밀수 혐의로 청나라 경찰이 체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좋은데 이 영국 배에 달려 있었던 국기를 강제로 내리게 해서 막 밟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국기를 감히 너희들이 이거를 짓밟어? 우리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뭐 우리 여왕에 대한 모독이다 해가지고 또 한 차례 전쟁을 했던 것이 2차 아편 전쟁이에요. 근데 2차 아편 전쟁 때는 영국이 야 너희들 프랑스 야 너희들도 뭐하냐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2차 아편 전쟁은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2차 아편 전쟁을 하게 되죠. 영국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프랑스가 같이 연합해서 2차 아편 전쟁 하니까 역시나 2차 아편 전쟁도 순식간에 청나라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그래서 텐진에서 한 번, 베이징에서 2번, 이렇게 2번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국 공사들이 자유롭게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 프랑스가 여기 연합했다고 했잖아. 프랑스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크리스트교 자유롭게 포교 활동해달라라는 것들이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두 조약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야 얘네들 진짜 엄청 센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청나라도 영국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 무슨 전쟁이면 태평 천국 전쟁이 아니라 운동이죠.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이 한번 일어나요.
이 태평천국운동은 홍수전이라는 인물. 자, 요거는 잠깐 교과서 보고 자료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태평천국운동은 17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첫 태평 천국 뭔가 어떤 느낌이 나니? 기독교 느낌이 좀 나죠? 태평 천국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천국 만들자, 파라다이스를. 자, 이건 누가 했냐면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동생이래.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형, 동생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형제야. 나는 상제. 그래서 상제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과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이비죠. 그래서 이 상제를 만들고 이 청나라 왕조, 저 무능한 청왕조, 쟤네들 때문에, 저 무식한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 때문에 이 아편 전쟁에서 허무하게 깨갱 패하고 우리 중국이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청왕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처럼 후지 균등 분배 남녀 평등 뭐 이러한 평등을 많이 강조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층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단체가 이 종교가 마음에 다가오겠죠. 게다가 그 밑에 봐봐. 얘네들이 천조 전무제도라고 해서 신분 남녀 차별 없이 토지를 골고루 나눠준대. 당연히 이러면 이 농민층이 환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중국 전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게 돼요. 자, 그 태평천국 운동. 근데 이거를 누가 이거를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느냐? 여기 이거를 보세요.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진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 엄청난 운동을 서양 애들이 이거를 진압해버리는 한 방에 아편 전쟁도 우리가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태평천국 운동 역시도 서양 애들이 무기 가져와가지고 싹 쓸어버렸네. 자, 그래서 중국 청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홍장 중국번이라는 요 두 분이에요. 요 분이 야, 우리 중국 청나라도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 다만 중체서양 중국의 중국의 어떤 체제는 지키자. 체제와 전통은 지키고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승용하자라는 이러한 의미의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했던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 요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운동이죠. 그러나 뭐는 지키자? 중국의 체제는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공업, 무기 만드는 공업과 산업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기는 하는데 문제는요. 일단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가잖아요.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근본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를 발전 못하겠죠. 자, 이 와중에 옆에 있는 일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서양 국가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해요. 그 메이지 유신은 중국 저 양무운동처럼 중국의 전통과 체제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싸그리 다 모든 거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좀 더 강한 근대 국가가 된 이후에 자, 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일 전쟁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 양무운동했던 청나라와 메이지 유신했던 일본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일본의 완승으로 끝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겠죠. 야, 양무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완전히 체제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른바 변법 자강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변법, 법을 바꾸자. 옛날 체제 법으로 싹 다 뜯어 고치자라는 좀 더 급진적인 이 운동을 변법 자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캉유웨이라는 사람이랑 양치차오라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우리도 의회 만들고
입헌군주제에서 황제 중심의 전제 정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와 같은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도 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광서제라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황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자라는 건데. 근데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이거를 당시 황제가 이제 광서제라는 황제인데 황제가 이거 추진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되게 훌륭한 황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황제는 강서제는 그냥 말만 황제지 실질적인 권력은 강서제를 황제로 앉혔던 강서제의 이모였던 아주 중국의 유명한 여자 태후가 있죠. 그 누구야?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태후예요. 그래서 이제 서태후가 사실상의 황제라고 봐야 돼요. 강서제는 그냥 꼭두각시 황제예요. 그러니까 강서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황제라고 해봐야 별거 없으니 이들의 개혁을 내가 좀 받아서 해야겠다. 우리 이모의 권력을 좀 제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과거제 개혁, 서양식 교육보급, 뭐 상공업 진흥 등의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가다가 결국 이제 보수파. 자, 보수파는 누구라고 봐야 돼? 서태후. 서태후의 세력. 응? 서태후. 서태후는 누구라고요? 강서제 이모예요. 원래 서태후가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서 대신 섭정을 하다가 어린 아들이 이제 일찍 죽으니까 자기 조카인 강서제를 또 어린 나이에 황제를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황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권력 남용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청나라 왕조의 마지막을 이 서태후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청나라 멸망의 가장 큰 원흉이다라고 이제 많은 청나라 사람, 중국인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 변법 자강 운동도 실패해요. 자, 이러던 와중에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 혁명. 신해년에 일어나 혁명이 신해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원 중요하다.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지금 서태후 같은 저런 아줌마가 할머니가 권력을 잡고 개혁을 안 하네. 이제는 우리 중국도 황제 필요 없다. 뭘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자. 라는 걸 목표로 중국 동맹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 민권, 민생 앞에다 뭐가 붙니? 민이 붙여. 민족, 민권, 민생.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민족은요, 만주족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주인이었던 한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의 나라, 또 국민들의 권리,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민생, 요 세 가지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른바 삼민주의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민주의, 중국 대다수의 한족들, 그러니까 청나라 황조의 황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한족들, 또 우리 국민들, 백성들, 이 사람들, 당연히 순원의 삼민주의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이 순원이 이 삼민주의가 수많은 한족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 우창이라는 데에서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 봉기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중화민국 수립은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에서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난징. 그러면 베이징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청나라 왕실이 있는 거야, 청나라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야, 쟤네 난징의 중화민국 뭐야, 쟤네들. 야, 진압해! 진행시켜! 라고 이제 청나라의 서태후, 청나라 왕조가 위안스카이라는 한 장군한테, 군인한테 난징의 중화민국을 완전히 진압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요때 순원이 위안스카이하고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하냐면 야 위안스카이 야 너 말이야 지금 청나라 왕조는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 중화민국 봐봐. 어?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너 위안스카이 네가 청나라 왕조를 네가 무너뜨려주면 멸망시켜주면 중화민국의 총통 자리는 너한테 양보할게라고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결국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을 진압하라는 청왕조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청왕조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약속대로 위안스카이는 뭐가 되냐면 중화민국의 뭐가 돼? 총통이 돼요. 자, 중화민국은 공화정이었잖아.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야. 그래서 총통, 대통령 같은 총통의 자리에 위안스카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옛날 나폴레옹처럼 총통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겠네.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황제가 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네. 뒤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황제로 앉히고 싶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황제가 되기 전에 위안스카이가 죽고 당연히 황제가 되는 것을 주변에 수많은 중국의 세력, 여러 정치 세력들은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은 청나라는 이미 망했잖아.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의 군벌들, 군벌이라는 얘기는 지방의 군사, 군인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군인들이 자기 지방을 야 내가 통치할래. 이제 청나라 왕조도 멸망했고 위안스카이도 죽었고 이제 이 지역은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전국이 군벌들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이러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도 없어. 중화민국이 있지만 중화민국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완전히 이제 중화민국도 힘이 빠지고 각 지방은 군벌들이 나라를 세워버리고 자, 이 대혼란의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그 내용은요. 그 내용 우리가 나중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이 신해 혁명까지 가서 중화민국이 수립됐다라는 거, 그리고 청나라는 위안스카이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거.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중국은 각 지역의 군벌들에 의해서 완전히 옛날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러한 분열의 시대가 다시 왔다라는 것까지 하고 중국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안녕.